지난주까지 이제 통계학학에서 하는 이제 몇 가지 간단한 모형들을 공부했고, 파이썬으로 이제 그런 걸 모두 해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음, 메인으로 공부하기로 했던 이제 몬테카를로하고 몰리큘러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이제 연습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1차원 아이징 모델을 몬테칼로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아이징 모델을 잘 아시겠지만, 아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아이징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아이징 모델은 우리가 고체나 이런 시스템에서의 방자성 성질을 이해하는 이제 가장 간단한 물리학적인 이제 모형이에요. 이 물질의 자성체에서 어떻게 이제 자성이 구현되는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뭐, 각 원자마다 이제 그 스핀에 가진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뭐 원자핵이나 이제 전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고유의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고, 그 스핀은 이제 폰타이즈에 있는데, 이제 스핀 업 혹은 스핀 다운, 뭐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뭐 스피닝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저 전자 혹은 저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진 저 양자역학적인 입자의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이제 이런 웨이브 펑션으로 주어지겠죠. 그렇죠? 스핀 업인 상태에서 공간적으로 뭐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이제 분포하고 있다. 스핀이 다운일 때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 입자의 모든 이제 양자역학적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두 개가 같이 뭐 결정 안에 한 원자에 속한 마그네틱 모먼트,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원자에 속한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이제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쟤네들이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쿨롱 상호작용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모먼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적인 이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그네티즘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제 소위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특별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 자성체의 이제 이 특성을 결정을 해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그 내용은 고체물리 이제 교과서에서 잘 나오니까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만 이제 스케치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두 이제 퍼미온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이 두 퍼미온의 이 전체적인 이제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되겠죠. 이 투파티클 매니바디 웨이브 펑션, 투파티클 웨이브 펑션인데,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얘네들은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다 이제 퍼미온이겠죠, 그렇죠? 퍼미온.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역학적 입자의 매니바디 웨이브 펑션을 쓸 때에는 얘네들이 이제 퍼미온이냐 아니면 이제 보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 웨이브 펑션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1번과 2번의 이름표를 딱 바꿨을 때 웨이브 펑션이 마이너스 1의 그 페이스 팩터를 가져야 되죠. 그게 이제 페르미온의 특징이야. V자의 인덱스를 바꿔도 웨이브 펑션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보존이 웨이브 펑션이라고 부르고, 보존들은 이제 그런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인덱스를 딱 바꿨을 때 웨이브 펑션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제 그런 웨이브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웨이브 펑션이 어떤 두 개의 상태의 리니어 슈퍼포지션인데, 뭐 이걸 보면 이건 뭐냐면 1번 입자와 2번 입자의 스핀 상태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것이 엔타이 시메트릭하게 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1번과 2번 인덱스를 바꾸면 이 스핀 파트에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와. 그렇죠?
따라서 전체 웨이브 펑션이 마이너스 1이 그 페이스 벡터를 가지려면 이 공간상이 1번 입자, 2번 입자의 위치를 딱 바꿔놨을 때 그 웨이브 펑션에서는 자기 자신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스핀 파트가 엔타이 시메트릭이면 이제 공간 파트는 시메트릭해야 되고 아니면 공간 파트가 시메트릭하면 그렇죠? 공간 파트가 물론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만 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튼 편의상 이거 썼어요. 이 경우는 1번, 2번을 바꿨을 때 도로 제자리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공간적인 웨이브 펑션이 이제 마이너스 2를 이제 띄어야 되겠죠. 부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이 상태에서는 스핀이 반대 부호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는 스핀이 같은 부호야. 그러면 이제 웨이브 펑션 한번 살펴보면 이제 스핀이 엔타이 시메트릭 되졌어요. 그러면 공간적인 웨이브 펑션은 시메트릭 해야 되죠. 따라서 1번 입자의 웨이브 그 전자그룹하고 2번 입자의 전자그룹이 서로 오버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경우 공간적인 웨이브 펑션이 엔타이 시메트릭하다라고 하면 그럼 1번 입자 웨이브 펑션과 2번 입자 웨이브 펑션이 겹치면 안 되죠. 겹치면 바로 0이 돼버릴 거야. 1번, 2번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1번, 2번 인덱스를 바꾸면 도로 제자리잖아. 근데 웨이브 펑션은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치? 이게 이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죠. 따라서 이제 공간적인 것이 엔타이 시메트릭하려면 웨이브 펑션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공간적 웨이브 펑션이 시메트릭하려면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얘도 음전하를 띄고 있고 얘도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같은 전하를 띈 애들이 가까이 있을 수가 있네요. 따라서 쿨롱 리펄션 에너지가 양수 값을 갖겠죠. 큰 값을. 그렇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진 상태에서 엔타이 시메트릭한 이런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갖는 경우에는 쿨롱 에너지가 높아요. 반면에 이제 같은 스핀으로 스핀이 같은 상태에서 시메트릭한 하게 조합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엔타이 시메트릭해서 둘이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럼 리퍼션 에너지가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의 성질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쿨롱 인터랙션 때문에 두 개의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쿨롱 에너지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여기 쓴 이것입니다. 아이징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서 이런 디테일은 다 잊어버리고 뭐 이거 양자역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책에 보면 계산하는 게 방식이 나와요. 요때와 요때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높은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두 스핀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이런 상호작용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이징 모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스핀만 있는 거야. 스핀이 같은 부호를 향하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J가 되죠. 같은 부호를 향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J가 돼. 그다음에 다른 부호를 갖고 있으면 플러스 J. 그래서 J가 양수이면 저 아이징 해밀토니안은 에너지가 두 스핀이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상태를 더 선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이징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걸 이제 이징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자성체를 이해하는 이제 가장 간단한 모형이에요. 혹시 여기 질문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북에서 고침을 해서 계산하는 거고, 별도 궁극적으로 이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 스핀이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가 낮고, 다른 방향이면 높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은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게 J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볼 것이 이징 모델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1차원, 스핀들이 이제 1차원에 늘어서 있다. 1차원 격자
1차원 격자에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걔네들 사이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과연 자성이 이제 구현될 것인가 아니 구현되지 못할 것인가 이제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에서 이직 모델은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물리 뭐 교과서를 찾아보면 이걸 어떻게 푸는지 뭐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이론 공부는 하진 않을 거고 음, 통계학과 이제 표준적인 교과서를 보면 다 나오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시고요. 자, 스피들이 n개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이제 주기적인 경계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차원 쭉 늘어진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걸 허용을 하겠어. 물론 진짜 1차원으로 늘어서 있는 스핀들이 있다고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상호작용 하나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원자들이 늘어서 있는데 여기다 에너지 하나를 이제 잘못 집어넣은 거지. 그치?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에너지를 하나 집어넣었다. 뭐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진 않겠죠. 그렇죠? 그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다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원주상에다가 스핀을 비웠고요. 진짜 원자들이 저렇게 원주상으로 늘어서 있다. 그러면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뭐 이런 말 쓸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통은 숫자를 셀 때 1부터 n 이렇게 세지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컴퓨터 또한 이제 친숙하게 모든 로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0번째 스핀부터 n-1번째 스핀까지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n번째 스핀은 다름 아닌 그러니까 얘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얘는 이제 n번째 스핀을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걔는 다시 0번째 스핀이다. 이걸 이제 주기적인 경계역 조건이라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 각 사이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징 스핀들이 살고 있고 걔네들이 전체 이룰 수 있는 이제 가지수는 2의 n승에 가지수가 있겠죠. 각각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상태가 딱 주어졌다. 그때의 걔네들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 펑션. S들을 쭉, 자, 이제 앞에 있는 항은, 여기는 앞에 있는 항은, 이 항은 연달아 있는 두 개의 스핀이 어떤 상대적인 이 부호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인터랙션 텀이라고 부르고, 좀 전에 했던 이제 이 투 스핀의 상호작용을 모든 애들이 다 이제 겪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성체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이 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말고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해도 그럼 얘가 마그네틱 모먼트니까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은 외부 자기장에 의한 효과야. 이제 고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게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고 뒤에 게 G만 에너지가 되겠죠. 마그네틱 필드가 하면 스핀들은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을 향하려고 하죠. H가 양수면은 S가 플러스가 되려고 하고, 그렇지? H가 음수면은 스핀이 이제 마이너스 1로 얼라인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은 온도가 T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통계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시스템은 이제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열평형 상태야. 이게 무슨 얘기냐? 스핀들은 2의 n승 모든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을 다 가질 수가 있어. 전체가 플러스, 전체가 마이너스,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 모든 상태가 다 가능해, 다 가능한데 단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냐? 각각의 컨피그레이션은 요 볼츠만 팩터라고 부르는 요 숫자에 비례해서 그것이 열평형 상태에서 구현될 확률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츠만 분포라고 불러요. 그럼 볼츠만 분포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 여기서 베타는 이제 1 나누기 볼츠만 상수 나누기 온도고요. 양수지, 그치? 양수. 따라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기 쉬우냐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기 쉬우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양수 해밀토니언이니까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모든 시스템은 열평형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선호해요. 낮은 상태를. 그렇지만 에너지가 높아도 가능해. 왜냐하면 외부에서 열 에너지로 계속 얘네들 에너지를 줬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률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나타날 확률은 이제 줄어들긴 해요. 볼트나 팩트에 따라서. 근데 극단적으로 온도가 0도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극단적으로 온도가 0도면 델타가 무한대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확률이 0이 돼요. 자, 그럼 이 아이징 해밀토니안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는 언제일까요? H가 양수라고, 마그네틱 필드가 양수라고 치고. 언제 에너지가 제일 낮죠? 모두 같은 방향 내부 자기장 같은. 그렇죠. 여기 이제 에너지가 두 개 항이잖아. 익스체인지는 스핀이 같은 방향을 좋아해. 그치? 마그네틱 필드 방향을 선호하는 거야. 둘 사이에 아무런 그 상충되는 요소가 없는, H가 양수인 상태에서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애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그 다음에 G만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같은 방향이 C. 모든 게 플러스 E. 그럼 얘는 이제 자석이 되겠다. 온도가 0도일 때에는 자석이 돼요. H가 없으면 모든 애들이 마이너스 1. 그런 상태가 됐고, 그때도 얘는 또 자석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H가 0이었다 그러면, H가 0이면 언제 에너지가 가장 낮을까요? H가 0이면 이제 진한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익스체인지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두 개의 상태가 있네. 모든 애가 업일 때도 에너지가 제일 낮고 모든 애들이 다운일 때도 에너지가 가장 낮고. 따라서 이제 그 시스템은 N극 S극이 이렇게 된 자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뒤집힌 이런 자석일 수도 있고. 온도가 0도일 때는 얘는 자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확률이고, 저 히밀토니언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저기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세 개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이제 세 개가 항상 이제 Z하고 곱해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J하고 H 대신에 베타하고 이제 조합을 해서 베타 곱하기 J를 이제 K라고 부르고, 베타 곱하기 H를 이제 B라고 불러서 이제 이렇게 볼수만 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Z는 노멀리제이션. 2의 n승 모든 저 숫자 볼트만 팩터를 다 더해서 그 전체 확률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네, 그다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럼 쟤네들이 스핀이 저 확률이니까 모든 스핀을 자꾸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죠. 뒤집히는데 온도가 낮으면 되도록이면 같이 뒤집히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이 시스템이 진짜 자성을 얼마를 띠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레이전 덴서티라고 해요. 모든 애들의 스핀을 다 더하고 나누기 n 해주면 그럼 이 값이 1이다 혹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얘는 완벽한 자석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값이 0이다 그럼 그 얘기 뭐냐 반은 플러스 1이고 반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스핀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어서 얘는 자석이 아니다. 그치? 이 값을 다 더해봤더니 0.3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도 자석이지. 그치? 자석이야. 약한 자석. 아까 1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때보다는 세기는 약하지만 여전히 자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계산할 텐데 이 값이 0이면 얘는 자석이 아니고 이 값이 0이 아니면 얘는 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시적인 물리계가 있는데 그 물리계에 얘는 자석이다 아니다. 그런 거시적인 특성을 숫자 하나로 딱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자성체에서는 항상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오더 파라미터의 역할을 해. 이제 이걸 계산할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열편형 상태는 모든 스피드를 계속 이제 뒤집힌다라고 했죠. 외부에서 자꾸 에너지 줬다 뺐다 한단 말이야. 이 방 안에 있는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때리면 더 가속이 되기도 하고 다른 애랑 부딪혀서 더 감속이 되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계속 변하잖아. 에너지가 변하듯 얘도 주변에서 계속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스핀이 계속 업다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얘를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의 열평형 상태에서의 평균값이 중요해. 평균값.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 얘가 진짜 자석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스핀 상태에 대해서 그때 마그네티즘을 내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계산할 수 있다. 자, 얘를 근데 어떤 특정한 마그네틱 스핀 상태가 구현될 확률은 볼트만 분포로 주어진다고 했잖아. 여기다가 볼트만 분포에서 주어지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평균값이지. 그치? 그래서 통계역학에서는 이제 거시적인 물리계의 열평형 상태에서의 물리량을 항상 저렇게 평균값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 평균값을 구함에 있어서 확률을 요 볼트만 분포를 따르는 요 확률을 사용했을 때 그 평균은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불러요. 캐노니컬 앙상블. 캐노니컬 앙상블 에버리지는 해밀토니언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인 것도 따라 의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덧셈을 해야 되는데 덧셈을 몇 번을 해야 되냐면 2의 n승 번을 덧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자석이 있으면 그 안에는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스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보가드로 개수라는 게 10의 23승인데 2의 10의 23승 번의 덧셈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아주 훌륭한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잘 사용을 해서 이 덧셈을 진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그게 통계역학 문제를 푸는 거야. 1차원 경우에는 이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그런 것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번 학기 처음에 공부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몬테칼로라는 게 무엇이냐? 덧셈을 하는 방법. 덧셈. 덧셈을 하는 거야. 근데 덧셈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마구잡이 눈 감고 덧셈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훌륭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임포턴 샘플링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확률이 있으니까 이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면 그러면 그냥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이 샘플된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그냥 잘 디자인된 주사위 가지고 주사위를 한 100만 번 던져서 다 걔네들의 그냥 단순 평균을 내면 이게 되는 거죠. 참. 요걸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뭐냐? 임포턴 샘플링을 해야 돼. 임포턴 샘플링을 요 불중앙 분포를 분열하는 임포턴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치? 네, 그걸 하면 이게 n승번의 덧셈을 하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이 적은 덧셈을 가지고도 적은 샘플링을 가지고도 우리가 저 넓평형 캐노닉 강상블 에버리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몬테칼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임포턴 샘플링을 우리가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이직 모델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딩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AI 많이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한 1차원 말고 이제 2차원 아이징 모델에서는 역시 계속 이제 갖다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선은 이 1차원 아이징 모델은 가장 이제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AI의 도움 없이 한번 짜봅시다. 도움 없이 짜는 거야.
자동 그 코드 완성 그 기능 같은 거 있으면 일단 꺼놓고 일단 한번 해봐. 아직 이거 안 해. 이건 어려워. 아직 이건 어려우니까 일단 이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트북을 펴시고 우선 계속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덧붙여서 이제 짤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자, 이, 이 코드 완성 기능 꺼놓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짜볼게요. 클래스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내가 뭘 할 거냐면 1차원 아이징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이제 어떤 하나의 큰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는 보따리 안에다 이제 다 이제 심어 놓을 거야. 그래서 이 1차원 아이징 모델이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느냐? 지금 전체 스피드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내가 이제 알려줘야지. 내가 이제 얘한테 1차원 아이징 모델을 내 시뮬레이션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스피드 몇 개이니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변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너는 지금 온도가 그럼 몇 도니? 아이징 모델에 온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니?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얼마다. 그리고 지금 n개의 스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n개의 스핀을 저장할 어레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스핀이라고 부르는 어레이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제 인티저 값을 갖는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플러스 1 아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코드는 내가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요, 이 이제 클래스에는 내가 어떤 함수를 심어 놓을 거냐면, 얘가 지금 스핀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스핀. 마그네틱 필드도 갖고 있고, 베타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스핀이 딱 주어졌을 때, 너의 에너지가 얼마니? 그걸 얘가 알려주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짜보세요. 이 서브루틴을 한번 짜보세요. 자, 일단 에너지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마그네티제이션이 얼마다 요거 알려주는 걸 먼저 한번 짜봅시다.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스핀들을 다 합하는 거잖아. 그렇죠? 합해서 전체 스핀 개수로 나눠주는 게 마그네티제이션이죠. 이건 파이썬에서 너무 쉽지, 그치? 이건 뭐냐면은 return 이러면 되겠네, 그치? 넘피에서 어레이의 평균값을 계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핀 그 어레이를 다 평균을 내라. 그래서 그걸 리턴이다. 또 이제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자, 에너지는 조금 어려운데,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는 이제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지만 텀은 마이너스, 요건 쉽죠? 마그네티제이션이 모든 스핀들을 다 썸한 다음에다 거기 전체 앞에다 마이너스 B 필드만 딱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 필드 곱하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스핀들을 다 합해라. 이게 지만 에너지야.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익스체인지 에너지. 익스체인지는 익스체인지는 이제 마이너스 J인데 여기 이제 제가 커멘트를 적어놨지만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의 크기는 그냥 1로 그냥 고정해 놓읍시다. 1로 고정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이제 for loop 쓰지 않고 for loop을 쓰는 건 뭐 쉬운데. 예. 익스체인지는 나랑 내 오른쪽에 있는 스피드를 다 곱해서 그걸 쭉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룹을 쓰면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파이썬에서는 포룹을 쓰면 안 되니까
어떡할까? 그렇죠. 한 칸씩 밀면 되죠. 그렇죠? 어, 자, 이렇게 하면 MP 그 롤이라고 하는 게 어레이를 한 칸씩 미는 거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었어요. 왼쪽으로 한 칸씩 밀면 한 칸씩 밀린 어레이가 여기 하나 있고 거기다가 나를 곱하면 나랑 내 왼쪽에 있는 애를 계속 다 곱해서 새로운 어레이가 하나 만들죠. 이걸 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익스체인지 에너지죠.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이 어레이를.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출력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에너지 펑션이 됐네요. 그렇죠? 자, 이제 요게 아직 우리가 몬테칼로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징 모델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채워봤고요. 자, 요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자, 아이징 모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이징 모델은 어, 필요한 게 스핀의 개수는 전부 64개로 그냥 통일합시다. 통일하고 온도는 뭐 1.0으로 하고 H도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클래스 내가 이제 1차원 아이징 모델에는 스핀의 개수 정보도 들어가고 마그네틱 필드 정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스핀 컨피그레이션도 들어가고 베타도 들어가 있는 그 묶음이 하나 씩 만들어진 거죠. 그 묶음을 만들어서 그 묶음을 내가 마이 모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마이 모델 속에 저 위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스핀을 어떻게 내가 이니셜라이즈 하라고 했냐면은 모든 스핀을 다 1로 이니셜라이즈 했네요. 처음 내가 묶음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든 애들 다 1로 다 채워놓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꼭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진짜 제대로 코딩이 됐으려면 자,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묶음에는 그런 어떤 변수들하고 모레이들뿐만이 아니라 걔네들 가지고 어떤 함수도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묶음 속에서 이 함수를 불러서 그 값을 출력해봐라. 이걸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코딩돼서 얼마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스핀들이 지금 1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정보를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됐어요. 음. 이에 따르면,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는 이제 1로 딱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128이래. 왜 그러냐면,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마이너스 64죠. 모든 애들이 다 1이니까, 모든 연달아 있는 애들의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다. 6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만 에너지도 마이너스 64. 그래서 마이너스 128이 됐어. 자, 여러분 이두 함수까지 다 만들었습니까? 함수까지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어레이를 한번 지금 현재 내 모델 속에 있는 애들의 스피는 전부 플러스 1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섞어 봅시다.
1과 마이너스 1에서 1로 마음대로 섞어라. 그러면 얘는 이거 맞습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64개를 만들어라.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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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은 이 정도는 있겠지 하면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봅시다. 응? 틀렸어? 랜덤 모듈이 초이스 랜덤 하고, 초이스 초이스? 땡큐.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를 무작위적으로 섞어라. 해놓고, 그래 놓고, 이 마그네티제이션을 재봤더니, 마그네티제이션 덴시티가 0이래요. 이거 좀 수상한데? 어떻게 0이 나오지? 어떻게 정확히 반발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에너지도 0이 이게 좀 수상한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그치.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자, 이렇게 바꾸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64개의 스핀을 랜덤하게 뿌렸기 때문에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는 이제 거의 0이 나와요. 그치? 실제로 거의 0 나오고, 에너지가 뭐 조금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야. 우리가 아직 모델이다 그럼 스핀 컨피그레이션 나한테 좋은데 에너지가 얼마인지 가르쳐줄게.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해야 돼. 몬테카르로 하기 전에. 이게 알지 모델.